여러분, 연봉 1억이면은 노후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이 연봉 1억이라는 게 정말 꿈의 숫자잖아요. 그런데 현실은요, 이 연봉 1억을 받더라도 생각보다 노후 빈곤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대기업 임원분들 많이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분들이 퇴직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쭙곤 하는데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시면서 뭐 2억, 3억, 뭐 5억 연봉 받으시는 분들도 이게 준비가 안 되면은, 이걸 하지 않으면요, 노후에 굉장히 빈곤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그분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니까요. 이게 단순히 내가 직장 다닐 때 혹은 젊었을 때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노후의 풍요, 경제적 자유와 꼭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돈을 잘 벌어도 망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사는 진짜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이야기해볼 책은요, 20대에 시작하는 자산관리 프로젝트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영주 닐슨 교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네이버에서 갖고 온 이제 이분의 커리어인데 굉장히 화려하시죠? JP 모건에서 근무하신 적도 있으시고,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자문위원, 삼성자산운용에서 자문위원, 한국밸류투자자산운용 사회이사, 한국투자신탁운용 사회이사, 그리고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 자문위원,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셨고, 지금 최근에는 한국퇴직연금 데이터 대표로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퇴직연금 데이터가 대체 무엇이냐,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 영주 닐슨 교수님께서 성균관대학교 내에서 교내 창업으로 만든 회사라고 합니다. 30년 열심히 일한 후에도 노후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여기서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든 회사시고요. 한국인들의 노후 걱정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하고 좀 인연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많이 쓰셨어요. 이제 뭐 쓸모있는 경제학, 20대에 시작하는 자산관리 프로젝트, 뭐 월스트리트 퀀트 투자의 법칙, 뭐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투자의 법칙 등 정말 다양한 책들을 쓰셨는데, 제가 무려 7년 전에 이분이 쓰신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투자의 법칙이라는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어가지고 이제 그 당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 영준 윌슨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제 메일을 보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 뭐 책을 소개해도 그렇게 저자분이 직접 이제 메일을 보내시는 경우는 잘 없는데, 그때 메일을 주셨고 밥을 한번 먹자, 이제 그렇게 저에게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서로 이제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그 밥을 먹지는 못했으나 어찌됐든 간에 이때 인연이 됐는데, 최근에 저에게 또 다시 메일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메일을 주고받았던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쓰신, 이 영주 닐슨 교수님께서 쓰신 20대 시작하는 자산관리 프로젝트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연봉이 높아도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만약 연봉 3억,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연봉 3억 버는 분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그 최상위권의 소득을 이제 버시는 분들인데, 이 3억 벌면 다 부자 될 것 같잖아요, 금방.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연봉 3억을 버는데 카드 값을 한 달에 3천만 원씩 쓴다. 이러면은 당연히 그러면 3억 6천만 원을 소비로 쓰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천만 원씩 적자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보다 중요한 거,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소득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출의 구조가 됩니다. 많이 버시는 분일수록 좋은 거 먹고 뭐 골프도 치러 다니고 여러 가지 그 삶의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이 삶의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비용을 이제 치르게 되죠. 그래서 이 소비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뭐 세금 내고 또 그 세금 나머지 순수익에서 이제 내 소비들을 즐기다 보면은 정말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정작 내 통장에는 남는 게 없는 이런 현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연봉이 높아도 망하지 않으려면, 혹은 내가 연봉이 뭐 그렇게 뭐 1억, 2억, 3억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노후에 좀 돈 걱정 없이 좀 살고 싶다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영준 윌슨 교수님께서 돈을 써야 하는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다면 일을 끝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시간이 남을 때 하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돈이 많이 드는 게 있고 돈이 없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골프를 취미로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골프 장비를 항상 내야 될 거냐? 이게 굉장히 금액이 크잖아요. 또 내가 비싼 와인을 마시는 취미가 있다. 혹은 뭐 명품백을 모으는 취미가 있다. 이러면은 그 명품백과 비싼 와인을 사는데 돈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를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이제 아주 나쁜 어떻게 보면 습관 내지는 행동이 되는 거죠. 반대로 돈 없이도 되는 게 있어요. 저처럼 뭐 책을 읽는 거. 책은 정말 도서관에서 무료로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쓰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취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 내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돈을 계속 써야 되는 구조다. 이러면은 이것을 빨리 끊으시는 게 일단은 내가 노후에 좀 빈곤해지지 않고 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솔루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만약에 큰 소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줄여도 진짜 매달 엄청난 수익이 사실 버는 구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요, 바로 부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카드 값이라든지 뭐 명품백을 사서 할부금이 있다, 혹은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땡겨서 주식 투자를 하거나 뭐 부동산을 샀다, 그럼 이제 매달 이제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이 부채라는 것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고 삶의 질을 그냥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쫓기잖아요. 내가 숨만 쉬어도 이제 이자를 내야 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를 점점 내가 어떤 투자를 하거나 어떤 걸 결정할 때 시간이 쪼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현명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도 모두 이제 그르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어떻게 보면 옭아먹는, 아주 스스로 불리하게 상황을 만드는 게 부채라는 거죠. 세 번째는 약간의 비상금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정말 예기치 않잖아요. 요즘에는 뭐 진짜 갑자기 자동차 급발진을 해가지고 멀쩡하게 인도에 서 있는 사람들 사고도 막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싱크홀 같은 걸로 해서 갑자기 땅이 꺼지고, 정말 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위험한 세상이 됐고. 근데 이런 상황에 내가 쓸 돈이 없다 이러면은 얼마나 삶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위해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해서 약간의 비상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내 삶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킬 수 있는 안전벨트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노후에 내가 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노후에 뭔가 돈 없이 빈곤하게 살고 싶지 않다 하면은 가장 먼저 어떤 삶을 꿈꾸시던 간에 해야 되는 세 가지인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비상금 조금 모으고 빚을 없애고 소비 중독을 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내 비상금 내지는 내 여윳돈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영주 닐슨 교수님은 자산 배분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투자를 잘해가지고 막 기사화가 됐고, 이로 인해서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뒤로 몇 년이 더 늦춰졌다, 뭐 이런 기사 났는데요. 영준 닐슨 교수님이 뭐 이와 관련해서 쓰신 뭐 칼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니까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어요. 국민연금의 성과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 어떤 자산 가격이 오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성과는 무엇을 골랐는가 보다 어디에 얼마를 배분했는가에 달려 있었던 셈이다 라고 이제 칼럼에 이제 코멘트를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이 책에서도 이 자산 배분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100% 주식에 넣을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는 채권에 넣을 수도 있는 건데,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갔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정말 큰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수록된 그 그래프를 보면은 채권에 이제 100%를 투자했을 경우에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지만 수익률도 뭐 8% 수준에 그치는데, 주식에 100%를 했다 하면은 이 수익률이 11%까지 이제 올라간, 이렇게 내 돈을 똑같이 투자를 하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자산 배분을 했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준 일승 교수님께서 이번에 이제 이 투자에 대한 판단, 자산 배분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만드신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글라이드라는 서비스인데요. 앱 없이 카톡에서 간단하게 채널 추가를 해서 이제 다양하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카카오톡으로 아주 간단하게 한번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서비스에서는 대체 무엇이 있느냐? 이 중요한 뉴스와 이 뉴스에 관련된 기업이 있을 거잖아요. 이 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내 상장 ETF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이 기사를 읽고 나서 요즘 뭐 구글이 뜬다고 하네? 구글이 AI에서 뜬다고 하네? 이런 기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서비스에서는 그 기사에서 이 구글이라는 거를 발견하고 이 구글을 많이 담고 있는 국내 상장 ETF를 이제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ETF를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내 돈의 상당 부분이 그 구글에 이제 투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산 배분을 돕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 유럽 등 이제 해외 금융권에서 일을 많이 하신 영준 윌슨 대표님께서 느끼신 게 하나 있는데,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했을 때 바로 그중 하나가 퇴직연금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미국, 유럽 뭐 이런 국가들은 모두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에 의존하기보다는 퇴직연금에 다 돈을 넣어서 20대부터 거의 강제적으로 이 자연스럽게 저축하고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30년이 지나 있으면 내가 퇴직할 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내가 부어왔던 퇴직연금을 통해서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그 문화가 잘 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퇴직연금 데이터라는 회사를 이제 성균관대학교 안에서 만들고 글라이드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하신 겁니다. 글라이드는 이제 카카오 채널을 친구 추가하시면 되고요. 이제 메인 메뉴에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무료로 일주일에 한 번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무료 서비스들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서비스 새로 이용하면 앱 깔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글라이드는 뭐 앱을 일부러 만들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카톡 채널을 통해서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글라이드의 그런 장점이 뭐냐? 이 글라이드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바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내고 이 뉴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 회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내 상장된 ETF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시면은 이제 ETF 찾기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들어가 누르시면은 이제 관심 있는 회사명을 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치면은 현재 엔비디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내 상장 ETF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찾아주는 거죠. 내가 사고 싶은 기업명을 치면은 이것을 가장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ETF를 알려주니까 그 상품을 사시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그 기업에 가장 많은 나의 자산 배분을 이제 하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ETF 포인트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요. 매일 그 전날 밤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모든 뉴스를 이 글라이드의 엔진이 다 조사한 후에 편견이 있는 뉴스는 다 거른 후에 이 글라이드 인공지능 엔진이 사실만 400자로 매일 써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내 상장된 ETF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잘 이용하시면 매일 하루 가장 중요했던 뉴스를 알게 되고 1년에 매일 한 개씩 보게 되면은 최소한 시장의 큰 흐름을 놓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좀 ETF를 서치하는 방식을 만든 이유가 영준 릴슨 교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ETF를 살 때 나 이제 어느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ETF 사야지 뭐 이렇게 서치해서 검색해서 사는 게 아니라 뉴스를 보고서 이런 데 투자해봐야지 이런 기업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한 후에 이제 그 ETF를 이제 찾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자연스러운 우리의 의사결정 과정 이것을 반영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이제 서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은행 창구나 뭐 FP 등 고객 대응을 이제 하시는 금융권 종사자분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은 서비스라고 합니다. 또 심지어 무료니까요. 사실 뭐 안 쓸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뉴스를 딱 하나 보고서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뭐 그렇게 바람직한 사실 의사결정은 아니죠. 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도 역시 글라이드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해서 이제 들어가시면은 종목별로 뉴스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이 어떤 방식으로 뉴스에 영향을 받았는지 그 히스토리를 한눈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가 이제 가격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 쉽게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카카오 채널에서 무료 서비스 메뉴들이 많고요. 또 로그인해서 들어가실 경우에 이 모든 서비스들을 이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무료 시뮬레이터, 뭐 나에게 맞는 금융사 고르기, TDF로 투자하기, 뭐 디폴트 옵션 비교하기, ETF로 투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가 있으니까 친구 추가 한번 해보셔가지고 로그인 한번 좀 해보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주는 아주 매우 유용한 정보들 얻으시고 여러분들의 자산 배분을 효과적으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연봉을 진짜 1억, 2억, 3억, 뭐 5억, 10억을 받더라도 노후에 이제 가난해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돈을 써야만 하는 중독을 끝내야 되고 두 번째 부채를 없애야 되고 세 번째 약간의 비상금을 항상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을 배분하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배분할 때 어떻게 배분할지 사실 굉장히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특히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는 분들은 ETF 너무 많으니까 또 비슷한 거 너무 많으니까 어떤 걸 투자할지 잘 모르실 텐데 이 영주 닐슨 교수님께서 만드신 이 글라이드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번 그 투자의 어려움을 좀 해소시켜 보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